됐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받는 것은 이제 그 DB에 저장한 건 C넘버. 요거는, 이 시퀀스로. 그 다음에 G넘버.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카운트. 요 세 가지는 사용자, 여기, 이 ID는 빼고 카운트하고, 이게 인서트 할 때 ID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ID도 있어야 되네요. 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서트 할 때 보니까 이거 뺐다간 다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처리할 때 필요하죠. 그 인서트 처리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여를 만들었습니다. 자, 카트 컨트롤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컨트롤러 더블 클릭하세요. 거셔가지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카트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카트 컨트롤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인풋도 있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나 이런 건 필요 없으시고요. 이제 장바구니 경우 이제 그 페이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되고, 페이지 처리를 안 하셔도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페이지 처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보시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해야 되죠.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저희가 컨트롤 F 눌러서 이제 지금 보드죠. 그 소문자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소문자 카트로 좀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싹 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이제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카트로 좀 해서 리프레시를 바꿔주시고요. 지금 일반 게시판 저기 한 칸 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게시판? 그 일반 게시판 한 칸 띄어서 쓴 거를 이제 장바구니로 좀 거쳐서 장바구니 리프레시올 해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게시판이라고 쓴 것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게시판으로 쓴 것도 장바구니로 리프레시올 해서 장바구니로 바꿔달라. 이해되시겠죠? 바꿔서 해주시고요. 빨간 줄이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맨 위에 클릭하세요. 이거 리플라이는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 밑에 리플라이 페이지 처리도 없으니까 지웁니다. 이해되시겠죠? 지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많은 것들을 쓰는 것에 뭐 익스크루드 스페셜 캐릭터 이런 처리를 안 하셔도 되니까 얘도 지웁니다. 임포트. 그리고 나면 이제 빨간 줄이 엄청 나는데 그 밑에 빨간 줄 한 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클릭하시면 세터 없는 게 많아서 이런 거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특별하게 처리를 하자, 트랜스해가 처리를 하자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 필요 없죠? 예,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절트가 널인 경우에 이렇게 하자, 이것도 특수문자 처리인데 특수문자 처리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세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필요 없으니까 댓글 내용도 다 지웁니다. 댓글. 됐죠? 댓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콤마에서 넘겼는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지금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썼는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요. 페이지 오브젝트 있어요, 그죠? 위에. 근데 왜 오려놨지? create local variable 만들어라. 이게 지금 그 로컬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주석 처리할게요. 이거는 주석 처리.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겨야 되긴 넘겨야 돼요. 그래서 리플라이네요. 댓글. 리플라이니까 이것도 지우세요. 리플라이 필요 없죠? 리플라이 지워주시고, 됐습니다. 리플라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처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워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 리플라이는 지워주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리플라이 페이지 2가 아니라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가는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컨트롤 키 꽝 눌렀을 때 안 생기네요. 리플라이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로 그냥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처리할 때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로 넘기셔야 되고, 리플라이 부분은 좀 빼주셔야 돼요. 그죠? 리플라이는 빼서 사용이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가면 변수 페이지 오브젝트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 맞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내서 사용을 하자. 근데 얘가 그 파라미터로 전달받을 때 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일 거예요, 아마. 얘도 이제 올인한 것들은 주석 처리하고, 이제 나중에 주석 처리할게요. 페이지라는 것은 여기 넘어갈 때 받는 놈이
그런 상관없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주석 처리해서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할게요. 물론 저는 처리를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세요. 아싸.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세터가 없으니까 우려난 건데 다 지워주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해 주시고 맨 끝에도 마찬가지. 세터가 없어서 이제 얘네들 다 지우시고 저장. 오류 없이 전부 다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그 임포트 되는 것은 자바 리스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 이제 경고 나는 거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셔서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줍니다. 아시겠죠? 지워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체크드도 이게 언체크드도 현재는 이제 그 필요 없던 것 같아요. 저희가 리스트에서 데이터 꺼내 가지고 경고를 하자. 그래서 경고 나는 거 다 지워버렸고요. 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밑으로 내려보시면 URI에 해당되는 거 찾는데 리스트 필요합니다. 카트 리스트 필요하니까 카트 리스트 내비두시고요. 라이트 폼 필요 없죠? 장바구니 폼 필요 없습니다. 지웁니다. 등록 처리 필요하죠? 라이트.2 필요하니까 이거 내비두시고요. 그 카트 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장바구니 글보기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뷰에 해당되는 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폼은 필요 없습니다. 업데이트 폼은 필요 없고 수정 처리는 필요하세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수량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하기 때문에 카트 넘버와 수량을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 처리는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삭제도 필요합니다. 카트 삭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우니까 소스가 많이 짧아졌죠. 많이 짧아졌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개발을 하려는 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에 해당되는 걸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데이터 받는 게 뭘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받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라이트에서 내야 될 거는, 이제 그 상품 번호, G넘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문자열로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str 붙이겠습니다. str G넘버. 이렇게 G넘버를 써가지고, 받아오는 것 중에서 G넘버를 이렇게, 처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거는 이 카운트를 받아야 됩니다. 카운트를 받으셔야 되고, 얘가 또 이제 문자열이니까 str 카운트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거 쓰시고요. 그래서 컨텐트 아니고 카운트 수량을 받아야 되고요. 됐죠? 수량을 받아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셔야 될 거는 이 아이디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디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디는 세션에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장바구니 운영할 때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바구니가 운영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운영이 돼야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디를 받아내야 되는데, 아이디가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아이디를 받아내는 게 현재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장바구니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를 받아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트 등록할 때만 필요하긴 해요. 걔네들이 등록을 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이제 카트 넘버만 필요하고, 삭제할 때도 카트 넘버만 필요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리스트 할 때 리스트 뿌릴 때도 아이디가 필요하네요. 리스트 할 때와 이제 라이트 등록할 때 아이디가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꺼내는 거랑 함께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꺼내는 거는 프롬이 지난번에도 됐지만, 먼저 아이디를 꺼내려면 그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디를 쓰시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됐죠? 그리고 write.do로 갔을 때 꼭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하라고 이제 로그인 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로그인 정보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서 사용하시는데, 자,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먼저 꺼내셔야 되는데, 로그인 정보는 저희가 세션을 먼저 꺼내야 돼요. http 세션 이렇게 해서 http 세션 이렇게 해서 세션을 먼저 꺼내 주시고요. http 세션입니다. 세션이라고 쓰시고요. 세션 어디에서 꺼내냐면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점 쓰면 getSession이라고 있습니다. getSession 세미콜론 찍어서 세션을 먼저 꺼내요. 세션 안에다가 어트리뷰트로 저희가 로그인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로그인 부요라고, 로그인 부요
로그인 부여라고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부여라고 소문자로 다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이꼬로 쓰시고요. 세션에서부터 get attribute로 이름이 여기 이제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시면 오브젝트로 가져와요. 마우스 가드 대시면 얘가 타입이 틀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yp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object에서 로그인 부여로 컨버트 할 수 없어요. 변환할 수 없으니까 add 나는 손실이 있더라도 데이터 손실이 있더라도 변환을 시켜서 꼭 써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부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요. 얘가 널이 아니면 아이디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아이디를 한 게 그 로그인을 하는 아이디를 스트링으로 이제 아이디를 여기다 세미콜론. 맨 처음에는 그냥 널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널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아시겠죠? 아이디는 원래 로그인 안 했으면 아이디가 널인 거예요. 널이 돼야 되는데 로그인 했다 그러면 if 쓰시고요. 로그인 부여가 널이 아니면 느낌표 이꼬로 널이 아니면 로그인 한 거죠? 그러면은 아이디를 꺼낼 수 있어요. id 이꼬로 아이디에다가 로그인 부여 get id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꺼내 가지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구해 놓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리스트 뿌릴 때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뿌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 때도 뿌리시면 됩니다. write.to에서 할 때도 이제 뿌리시면 돼요. write.to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처리를 해라. 로그인 처리를 먼저 하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아이디를 수집을 했고요.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고요. 위에 아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그냥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래 이제 위에서 카터 부여는 생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넘버라든지 카운트는 타입에 맞춰서, 지넘버는 롱 타입이죠. 롱 타입이니까 롱 타입의 지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롱.parseLong 해가지고 str 지넘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카운트는 인티저 타입으로 하겠죠. 인티저 쓰시고 카운트 이꼬르 사용하시고요. parse int 사용하시고 카운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 카운트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넘버나 카운트가 안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지넘버가 카운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위에 있고요. 아시겠죠? 위에 있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에서 만드셨는데 여기다가 세팅하면 되죠. 부여.set 지넘버를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부여.set 카운트를 세팅해 주시고, 부여.set id 그래서 아이디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단 요거는 아이디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수집해서 담는 것까지 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다가 얘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만 여기다가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되어 있을 때만 처리한다.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쪽으로 보내요.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고 로그인을 하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장바구니 담기를 다시 하지 않아요. 장바구니 담기를 바로 처리해줘요. 장바구니 담기를 바로 처리. 장바구니 담기를 하면 URL을 하고 쿼리를 URL을 저장해 놔야 돼요. URL을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얘를 이제 정보가 유지되도록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URL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넘어오는 데이터까지 싹 다 저장을 해 놔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해되시죠? 예, 계속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객체는 세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션. 이해되시죠? 세션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네. 세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 로그인이 됐을 때 세션에 데이터가 있으면 로그인 처리가 끝나면 이제 세션의 데이터가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쪽 URL로 이동을 시키자. 그래서 샌드리락트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개 if 문장 만들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담기를 처리한다. 이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얘기죠. 그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만 처리하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이제 if 문장 쓰시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죠? 로그인이 안 돼 있어요. 예, 아이디가 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로그인 부여가 널. 이쪽에 보시면 로그인 부여 세션 안에 로그인 부여라고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부여가 널 이렇게 요 그대로 못 가져오니까 널이 되겠죠. 그 로그인 부여가 널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썼는데 아이디가 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둘 다 쓰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가 널인 경우에 이렇게 널이다. 요것도 이제 if 문장을 쓸 때 이제 그 로그인을 안 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않았을 때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조건문에 볼 때는 이제 로그인 부여나 이거예요. 로그인 부여가 널일 때도 있고요. 나 또는 아이디도 널이에요. 아이디가 널이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널일 때 처리를 해주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동일합니다. 그 로그인 부여가 안 꺼내지면 아이디도 그냥 널로 남아있겠죠. 그 로그인 부여가 꺼내지면 아이디가 다른 걸로 데이터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처리하는 내용은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세션에다가 이러면 이제 그 이 로그인 처리를 한 로그인 하면 이동할 내용을 세션에 저장한다. 이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etAttribute, 를 이용해서 그 이름을 잘 정하셔야 돼요. 이름은 이제 URL로 이동하는 바로 다이렉트 URL 쓰던지 저는 URL로 쓰겠습니다. URL. 그 로그인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URL로 이동을 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고요. URL을 이제 만드셔야 돼요. URL은 지금 현재 URI가 이거죠. /cart_write.to입니다. URI가.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물음표 한 개 붙이시고요. 플러스 쓰시고 물음표 붙이셔야 돼요. 물음표. 그 다음에 쿼리를 붙여야 돼요. 넘어가는 데이터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는 데이터는 플러스 쓰시고요. request.get query 스트링이 넘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요 이해되시죠? 안되면 안되는데 예. 물음표 뒤에 넘어가는 데이터. 그래서 이제 이 장바구니 남기 할 때 폼 태그를 썼지만 메소드는 겟방식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되셨나요? 포스트 방식으로 쓰면은 뒤에 그 겟방식으로 겟스트링 방식에 해당되는 여기 쿼리 스트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아시겠죠? 걔는 바디 쪽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쿼리를 붙여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문자열이죠. 문자열 타입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놓고,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어떻게 이동을 시키면 되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키기. 리다이렉트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컨트롤러죠, 여기. 카트 컨트롤러. 그죠? 리다이렉트를 쓰려면 리스폰스를 써야 되는데 리스폰스가 안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넘어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JSP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JSP 이꼴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예, 쓰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리다이렉트 땡땡 이러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슬래시 그 멤버 밑에 로그인 폼.do 이렇게 가라.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리턴 해버려요. 리턴 할 일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처리하면 안 돼요. 리턴
return 리턴 해서 이렇게 시킵니다. JSP를 리턴하면 되죠. JSP 리턴 이렇게 시켜요. 밑으로 안 내려가요.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라고 시키면 로그인 폼 쪽으로 가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제가 장바구니 담기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가야 돼요. 서버 한번 돌려볼게요. 서버스 지금 서버스 지금 테스팅이 가능해야 되는데 스타트 돌리고 있습니다. 돌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자 로컬호스트 이제 게시판에다 아무거나 이제 로컬호스트 아무거나 쳐가지고 보여지게 만들면 되고요. 그 중에 상품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그 중에 상품 클릭하고 이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해요. 그러면 수량 이게 1로 세팅할 거. 장바구니 담기 클릭하면 잘못된 URL 카트 라이트 점도 이게 저걸 안 해놨어요. 컨트롤러 가도록 안 만들 컨트롤러 이게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하니까 이제 없는 URL이라고. 등록을 해야 테스팅이 되네요. 아시겠죠? 예, 등록을 먼저 할게요. 자, 이제 컨트롤러만 일단 등록을 하면 테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 있는 부분에다가 이닛 클래스 하시고요. 지금 막 컨트롤러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스 컨트롤러 밑에 카트 컨트롤러 저희가 슬래시 카트가 들어오면 카트 컨트롤러에다가 카트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해서 하시고요. DAO도 물론 필요한데 지금 현재 DAO 건드기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DAO로 서비스로 가지도 않고 DAO로 가지도 않고 그냥 로그인 쪽으로 가라고 시켜놨죠.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개 돌려주시고요. 돌릴 때 서버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오류가 없습니다. 없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트 밑에 라이트 점도 다시 이제 장바구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으로 간 거예요. 로그인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신기방기 그죠? 네, 신기하다.